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다 라는 제목인데요. 마음메터라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같이 썼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따라서 책을 읽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고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의 소제목으로 40에서 90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딱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화두라서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여럿이 같이 썼습니다. 양준석 씨를 포함해서 9명이 공동 저자인데요. 모두 마음메터라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마음메터는 협동조합이고요. 2013년에 심리치유와 생명교육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또 이 책의 공동 저자 9명 중에 상당수가 생사학 이라는 걸 전공했더라고요. 한국에 생사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한림대학교에 생사학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삶과 죽음,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생사학이라고 한다고 해요. 삶과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의학이나 종교, 철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융합적인 글쓰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연구소에서 낸 책들 꽤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딸의 입장에서 본 엄마의 죽음, 여동생이 바라본 오빠의 죽음, 자살에 대한 이야기, 의문사에 대한 이야기 등이 있고요. 또 애완견을 사고로 잃은 여성의 애도 심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장은 죽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접근을 하는 글들이 꽤 괜찮다, 읽을만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고요. 특히 불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글이 있어요. 이게 참 와닿았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든지 유언장이나 자서전 쓰기 등에 대한 글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4장은 일단 제목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40에서 90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게 제목인데 이 책이 강조하는 건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 라는 거예요.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잘 살아야 한다 라는 거죠. 이 책에는 자기를 돌보면서 사는 삶을 살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위한 치유법을 소개하는 내용들 위주로 이 책의 마지막 장은 꾸며져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잘 살아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맞는 말이죠. 책의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삶을 사는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불교 철학은 어렵죠. 알 듯 말 듯 합니다. 이 책을 쭉 넘기다가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듯 불교적 관점, 이런 제목의 글을 보게 됐어요. 죽음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쓴 글인데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붓다는 모든 존재는 영원 불변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모든 게 다 공하다는 겁니다.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어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게 아니죠. 매 순간 시들어간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매 순간 시들어가죠. 네. 삶이라는 게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시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라는 거죠. 잠시 읽어볼게요. 죽음 역시 어느 날 불청객처럼 찾아와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 과정의 하나인 것이다. 즉, 죽음이란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부정적인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은 삶이라고 하고 어떤 현상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 죽음은 연속되는 삶의 한 과정,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먼 미래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바로 여기에 죽음은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는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죠. 그런데 사실은 매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삶과 죽음은 하나다. 나에게 죽음이 닥치면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죽음이라는 걸 나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도 매 순간 죽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을 열심히 살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일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다 라고 이 책은 말을 해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평소 재물에 욕심이 많던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늘 타인을 배려하고 너그럽게 지내던 사람은 임종 준비도 차분하게 하고 또 통증도 덜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가라는 거죠.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다.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같은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정 스님이 남긴 유언이라고 해요. 잠시 읽어볼게요. 다비식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이 몸뚱아리 하나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중한 나무들을 베지 말라. 강원도 오두막 앞에 내가 좌선하던 커다란 넓적바위가 있으니 남아있는 땔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얹어놓고 화장하라.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우라. 그리고 타다 남은 재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 공양을 바치던 오두막들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냥 그대로 떠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소유를 몸소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게 공인데 소유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겠죠.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뭘 그리 많이 갖추려고 하면서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책이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욕심내서 뭔가를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는 정말 말아야 되겠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봤을 때 정말 가볍게 떠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미니멀리즘이 답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